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산술기하 쪽으로 좀 가서 풀어볼게요. 대부분 알 거고 여기 절대값 A는 양수입니다. 우리가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양수라는 생각은 해줘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도 혹시라도 등식이 이런 식이 나왔다. F1은 F3 이게 무슨 뜻일까요? F3은 양수란 소리야. 왼쪽이 양수니까 오른쪽이 양수야. F3은 양수야. F1은 양수 음수인지 모르겠다. 알겠나요?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양수이면서 절대값 A는 0보다 A보다 크거나 같겠죠. 됐나요? 얘는 절대야. 항상이란 소리지. 그러면 A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이 있겠고 이런 상황이 있겠지. 절대 부등식이라는 말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소리니까 A가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쉬워? 누가 더 쉬워? 이거 누가 더 쉬냐? 큰 차이는 없어 실은. 하지만 둘 중에 그래도 쉬운 것이 뭐냐면 오른쪽이 좀 쉽습니다. 얘가 좀 더 쉬워. A는 어떤 거야?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왼쪽은 뭐겠어? A가 0보다 작은 거겠지. 절대 부등식도 등호 성립 조건이 꽤 중요하다 이런 소리야 일단. 등호 성립을 하고 등호 성립이 안 하는 상황은 나머지가 되겠다. 절대 부등식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어요?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 조건은 중요하다 이거지. 이 식이 A 뿔마 2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의 제곱이 돼서 제곱의 형태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할 거냐 봤더니 A도 0이고 B도 0인 상황이 된다. 그렇지? A도 0이고 B도 0인 상황에서 등호 성립했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0보다 크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고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지. 얘는 기본적으로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0보다 크다 해야 돼? 크거나 같다 해야 돼? 대답 안 해, 솔? 크다? 크거나 같다 하면? 그러면 안 돼. 이 식에는 지금 0이라는 수가 없는데 4분의 3은 우리는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해야 돼? 우리 4분의 3은 0 초과라고 말해야 돼? 0 이상이라 말해야 돼? 둘 다 됩니다. 둘 다 돼요. 둘 다 돼.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해도 되고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해도 돼요. 이해되죠? 이해돼? 그래서 명제에서 간혹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 x가 2보다 크다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x가 2보다 큽니다. x가 2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어떤 명제가 우리가 x가 2보다 크다는데 크거나 같다 말을 했어. 참이야. 그래서 얘는 참이야. 역은 거짓이야.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 식이 같은 것과 참인 거하고는 다른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좀 헷갈리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과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과, 알았어요? 둘 중에 하나는 참일 수가 있고 둘 다 참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니까 항상 생각을 해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면 참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헷갈리면.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봐야 돼. 내 키가 2m보다 2m 안 돼. 그럼 2m 이하라고 말해야 돼? 2m 미만이라 말해야 되냐 이거지. 어떤 내용인지 됩니까? 헷갈리면 한번 적어가지고 포함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명제를 배웠으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하다 보면 가는 방향이 참이 된다. 벌린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참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2번 식은 우리가 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돼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크다고 말하면 돼, 안 돼? 얘는 크거나 같은 애를 크다고 말하면 안 된다 했잖아. 안 돼. 그래서 그런데 A, B, C가 다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는 말은 A, B, C가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얘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A, B, C가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오면 등호가 빠져야 되겠지. 그래서 명제에서는 이 전제 조건이 참 중요합니다. 앞에 첫 번째 나와. 첫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뭔 조건에 대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고 지금 저 식을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한쪽으로 넘기면 이래 되겠지. 똑같은 식이야. 얘 양변에다가 2ab, bc, ca를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3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절대 부등식이야. 현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가 나왔느냐 얘와 얘의 관계가 나왔냐에 따라서 두 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지. 얘는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얘의 비교에. 알겠습니까? 됐어? 자, 첫 번째 조건은 A, B, C가 어떤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양수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산술기하로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요식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이게 질문이 딱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알려주고 최대값 최소값을 물을 거라고. 둘 중에 하나를 알려주고 최대값 최소값을 물을 거라는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절대 형태니까. 그 다음에 3번 뭐 1번, 2번, 4번. (3번은)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이 절대값 a 플러스 b랑 같은데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랑 절대값 a 플러스 b랑 왼쪽도 양수고 오른쪽도 양수입니다. 일단 맞나요? 근데 왼쪽은 어떻게 돼? 왼쪽은 A도 양수 음수는 양수로 만들어 놓고 B도 양수 음수 양수로 만들고 더할 거고 오른쪽은 어떤 거야?
양수 음수면 두 개의 차이가 될 거고 양수 양수고 음수 음수면 둘을 합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면 왼쪽은 무조건 절대값을 더해서 양수가 되는 형태고 오른쪽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부호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 다르겠네. 마찬가지로 해도 그래서 어떨 때 등호고 어떨 때 이쪽이 큰가에 대한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어떨 때 등호라고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부호가 같으면 AB의 부호가 같으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각한 거야. AB와 부호가 같다는 말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B가 이쪽이 크다는 말은 AB가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야. 이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조건에 뭐 이런 식이 나온다 이 말이야 지금.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랑 같습니다. 이쪽이 더 큽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부호가 다르다 이 말이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다. 얘가 등호가 성립하면 부호가 같다 0은 들어갈 수 있다. 둘 중에 하나가 0이 들어가면 등호입니다. 이쪽에 붙어요. 혹 어떤 문제는 둘 다 등호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랑 절대값 A 마이너스 B랑 누가 더 큽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더 클 것 같아? 오른쪽은 무조건 양수잖아. 왼쪽은 양수에서 양수를 뺀 거잖아. 왼쪽은 양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오른쪽은 무조건 양수고.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절대분수식 생판단이 되면 일단 오른쪽이 크겠지. 오른쪽은 양수밖에 없고 왼쪽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그러면 이쪽이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얘는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 다 나옵니다 실은. 그 중에 하나만 해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오른쪽이 크다. 우리가 크다를 비교하는 작업이 뭐냐면 두 식을 빼는 작업이 있고 두 식을 나누는 작업이 있어. 두 식을 빼는 작업이 있고 나누는 작업이 있는데 자 나눌 때는 항상 조건이 따라 있어야 돼. 나눌 때는 양수 양수냐 양수 음수냐 요걸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 문제 중에 우리가 참거짓 문제가 있어요. 이쪽 파트는 아닐 수도 있지만 명제 쪽에 또 들어갈 수가 있어. 알겠나요? 역수하는 것이 있지. 역수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A가 B보다 큽니다.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누가 더 크죠? 바뀌어? 바뀌어? 3 마이너스 1 3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안 바뀌었잖아. 안 바뀌었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의 부등식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할 게 부호가 같은 상황과 부호가 다른 상황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보통 역수에 대한 얘기는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만 얘기하는 거야.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그래서 보통은 두 개를 나눌 때는 빼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빼는 것은 어차피 수직선상에서 오른쪽 왼쪽을 볼 거야. 그래서 나눴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1이니까 역수적인 개념으로 본다는 소리야. 그래서 부호가 양수란 말이 꼭 있어야 이러한 것들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려고 보니까 빼기가 안 돼. 빼기가 안 돼서 두 개를 어떻게 할 거야? 제곱을 해서 뺄 거야. 말이 되나요? 제곱을 해서 바로 빼도 될까요?
제곱에서 빼면 돼, 안 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제곱을 해서 뺐어. 안 되잖아. 지금 오른쪽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해되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 증명이 좀 어려워, 실은. 첫 번째, 그래서 절대값 A가 절대값 B가 더 크다 보면 좌변은 음수고 우변은 양수가 될까요? 양수가 되겠네. 절대값이 다르다 했으니까. 이래 되겠죠. 우변은 양수가 되겠지. 절대값 다르니까 0이 될 수는 없걸. 그래서 당연한 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더 크면 왼쪽도 양수고 오른쪽도 양수야. 그러니까 제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양수는 제곱하면 큰 수를 제곱하면 더 크니까. 그래서 오른쪽 제곱에서 오른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겁니다.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의 a제곱 조심하세요. 이 절대값 abr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은 이 절대값 abr 절대값 a 절대값 b야 원래. 근데 절대값 ab를 쓸 수가 있고 플러스 b제곱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뒤에가 플러스니까 얘를 이렇게 쓰겠죠. 아까 배웠던 거 절대값 ab는 ab보다 크다고 했지.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했지.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이 말이 되겠네요. 됐어요?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 이 말이지.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은 ab가 어떨 때 양수일 때 성립한다 이거죠. ab가 양수일 때는 등호가 성립하고 그 외에는 크다 이 말이 되겠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결론적으로 위의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알겠어요? 학교쌤이 증명을 강조하는 쌤들은 이 정도 문제를 내긴 합니다. 하지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가능성 좀 약합니다. 여튼간에 좀 생각하면서 풀자고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야. 다음은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입니다. 산술기하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문제, 양수 조건에서 산술기하를 써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게 없어. 이거 성립 안 합니다. 조심하세요. 양수 조건이 없는데 산술기하를 썼어. 의심해야 돼. 일단은 안 된다는 건데 의심하고 조건이 부족하네. 산술기하 쓰려면 양수 조건을 찾아야 돼. 일단 내가 산술기하를 쓰려면 숨어있는 양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첫 번째 주의사항 됐어요? 양수 조건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등호 성립이 하는가 등호 성립 조건이 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등호는 성립하려면 어째 A랑 B랑 같아야겠지. 근데 문제에서 A하고 B가 같지 않을 수가 있어. 같지 않을 수가 있겠지. 같지 않는 식을 이 표현을 쓰면 돼, 안 돼? 아까도 얘기했는데 등호가 없다고 한 말은 등호가 없다 이렇게 잘 써야 되잖아 원래.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을 이렇게 썼다 이거야. 말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써야 될 것을 이렇게 썼다고. 말 된다고. 쓸 수는 있는 거라고. 하지만 등호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일단. 등호 조건은 없는 거라고. 크거나 같다고 말했을 뿐이고 이게 최소값에 대한 것은 등호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최소값은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산술기 했을 때 등호 성립 조건까지 확인하고 답을 적어야 됩니다.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A하고 B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럼 어떨 때 최대가 되느냐? 제한된 조건 중에 A하고 B가 최대한 같은 거. 최대한 가까운 게 최소값, 최대값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AB가 완벽하게 같을 때 등호고 AB가 어째
값이 비슷할 때 우리는 최소값 형태, 최대값 형태를 가져놓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니? 이래서 A와 B의 자연수야. A 더하기 B가 11이야. 11이면 2분의 11 곱하기 2분의 11이 제일 커. 곱하라가면. 근데 2분의 11이 없잖아. 5하고 6을 곱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 조합 평균이 붙어요. 조합 평균. 조합 평균은 역수의 평균의 역수. 역수의 평균의 역수. A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을 2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역수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본꼴입니다. 역수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뒤집었다. 그래서 이런 꼴이 납니다. 분모가 다항식에 1차 다항이고 분자가 단항식 형태가 나왔을 때는 조합평균적인 얘기니까 얘를 역수를 뒤집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야. 알겠나요? 조합평균 수원 들어가면 너희들 조합수열이라고 있지. 역수를 뒤집으면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 뒤집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야. 이 식이 이런 폼일 때는. 뒤집어갖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가 붙습니다. 조합평균 여기에 붙어요. 실제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기하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식들을 적다 보면 꽤 많은 곳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볼 수가 있어. 실제 너희들이 도형적인 문제를 풀다 보면 산술평균이 등장했다, 조합평균이 등장했다. 그런 것들은 그걸 증명하는 내용들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혹시 식을 풀고 있는 중에 조합평균, 산술평균이 나왔다는 것은 그 증명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 거고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얘하고 얘를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해서 빼면 돼. 양수니까 무조건 있어야 돼. 제곱에서 제곱 빼면 왼쪽이 더 크다는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 B가 같을 때가 등호 성립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코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곱해서 AX BY의 제곱이 되고 코시의 등호 성립 조건이 간혹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A분의 X, B분의 Y가 같아야 돼요. 순서는 관계없어요. X분의 A, Y분의 B 이거는 관계없어요. 알겠어요? 등호 성립 조건 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떨 때 산술평균을 쓰고 어떨 때 코시를 쓰냐는 것은 일단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합-곱의 형태야. A, B의 합하고 A, B의 곱에 대한 비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코시는 제곱의 합하고 보통은 얘는 문자로 되어 있고 얘는 보통 상수로 되어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쓴 거고 여기에 있는 문자 X, Y, A, B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A, B로 나올 수 있고 얘가 PQ로 나올 수 있다고. 문자 A제곱, B제곱 나올 수 있어요. 제곱의 합의 형태. 얘는 A의 루트를 곱해가지고 제곱을 했다 이거지. 보통 그래서 제곱의 합과 얘는 1차식이야. 첫 번째 보이는 식. 제곱의 합 1차식이 나온 것은 코시를 쓸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문제를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는데 3개짜리 산술평균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세제곱근이 등장해서 그래요. 이렇게 등장해서 그래요. 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와. 코시는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시는 3개짜리. 3개짜리는 코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항이 3개짜리는 지금 보이면 지금까지 쭉 적은 것 중에 항이 3개 형태는 코시 아니면 요놈입니다. 요놈. 3개짜리. 그래서 산술평균은 3개짜리가 있긴 하는데 보통 2개짜리 형태. 알겠어요? 3개짜리 나오는 문제는 문제집 보면
그 고일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좀 아주 어려운 난이도 문제 보면 이게 한 문제씩 들어있어요. 수원 대신 수투 갈 때 미적 가서 보면 미적을 이용하지 않고 최소값 구하라 하면 산술평균 3개짜리를 이용해서 푸면 좋은 문제도 있긴 합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의 보지 않을 거고. 그래서 뭐 여력이 되면 한번 설명해 줄 건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럼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절대부등식 보이는 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당연한 거 패스합니다. 기억. 절대값은 0보다 어쩐다? 크거나 같습니다. 1번은 뭐라고? 크거나 같아. 크거나 같은 놈을 크다라고 썼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크거나 같은 놈을 크다라고 썼어. 틀립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봐봐. 크거나 같은 애를 크다라고 쓰니까 틀렸는데 큰 놈을 크거나 같다 썼단 말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크거나 같은 놈을 크다 쓰면 틀리고 큰 놈을 크거나 같다 쓰면 맞다고요. 헷갈리겠지. 헷갈려. 말했어. 평상시에 의심을 해야 돼요. 2보다 큰 놈을 1보다 크다고 했어. x가 2보다 큰 놈을 x가 1보다 크다고 했어. 참입니다. 이래니? 내가 돈이 2만원보다 더 많이 들고 있어. 근데 나는 만원보다 더 많다고 말을 했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 맞는 말이래 된다고. 지금 명제니까 정확하게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 문제가 명제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 없이 쓰니까. 왜냐면 우리는 같은 식의 모습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지금 우리는 명제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 생각하자? 포함관계를 생각해서 풀자 이런 말이야. 알았어요? 학교 쪽에서도 선생님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지고 오류가 많이 발생했던 적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보통 그런 오류가 발생하면 맞은 사람도 제시를 보고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누구는 알고 맞았고 누구는 찍어서 맞았고 누구는 알고 틀렸고 알고 틀렸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틀린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실은 모순점은 없어. 참 거짓을 판단을 잘못했다 이 말이야. 니은은 니는 맞아 틀려? 니는 맞다고 해? 이렇게 쓰면 맞다고 해? 디귿은 맞아요? 넘기면 우리가 아는 거네. 0보다 등호가 맞겠죠? 합, 곱, 최대값, 산술기하, 양수 조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산수를 부르는 주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양수, 합, 곱, 산술입니다. 곱, 합, 산술이야. 됐어요? 앞에 있는 개수는 무시. 얘는 양수 조건입니다. x, y분의 3, y, x분의 3. 주의해야 됩니다. 자, 양수 조건은 무조건 산술이다. 그건 아니야. 됐어? 산술을 쓰려면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이고. 알겠어요? 코시는 조건이 없어. 코시 조건이 없다는 것은 실수 전체야. 근데 코시를 양수 조건에 쓰면 돼, 안 돼? 실수 전체에서 코시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만 코시를 썼어. 말 되겠냐, 안 되겠냐? 되겠지. 그러지? 양수에만 쓰라고 했는데 여기서 썼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해되니? 그럼 얘를 정확하게 주의할 사항은 얘를 나는 안에 역수 형태들이 막 보여. 짬뽕이 되긴 했지만 주의사항은 얘를 나는 산술로 쓰고 싶으면 꼭 전개를 해야 됩니다.
얘를 전개를 합니다. 됐어요? 자칫 나는 이렇게 산수를 보이는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2x 플러스 y분의 3을 산수로 쓴 거고 2y 플러스 x분의 3을 산수로 쓴 거야. 그러면 왼쪽은 이거보다 크다. 양수고 있으니까. 오른쪽은 얘보다 크다. 두 개를 곱했다. 참이야 거짓이야? 다시. 얘가 얘보다 크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지금 양수만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가 얘보다 크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얘를 곱한 것과 얘를 곱한 것은 얘가 더 크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머릿속 굴려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냥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럼 고민하면서 대답하면 돼. 얘가 얘보다 커. 얘가 얘보다 커. 곱한 거는 더 커. 지금 양수만 갖고 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야. 초딩도 아는 문제야. 3이 2보다 커. 5가 4보다 커. 두 개를 곱한 거. 큰 놈 곱하고 작은 놈 곱했으니까 큰 놈이 더 크겠지. 이해되니? 돼, 안 돼? 뭔만 이해되니? 그랬더니 얘를 계산해 봤더니 이쪽에 있는 x, 이쪽에 x, 이쪽에 y, 이쪽에 y. 루트 6, 루트 6. 6, 4, 24.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24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얘가 24가 되는 건 맞아 틀려? 여기서 이거 크다는 것은 맞다고 했잖아. 요놈 계산해서 이거 된 것은 계산만 한 거잖아. 계산은 틀린 게 없어. 새로운 식을 만들어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최소값 24라고 말한 거지. 새로운 식을 만들어낸 거야 내가. 알았니? 문제는 얘가 여기에서 틀려버립니다. 뭐라고 말한 순간? 최소값이라 말하는 순간 24라고 말하는 순간 틀린 거라고. 알았니? 됐어요? 뭘 확인 안 했어 우리는?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을 안 했어요. 산술기하는 등호 성립 조건을 해야겠지. 그리고 한 문제의 산술기하를 2번 이상 쓰는 것은 비추. 비추에 한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2번 이상 쓰는 건 비추. 쓰고 싶다면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확인 쓰고 싶다면 어쩐다고?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을 하고 같았을 때만 쓰는 거야. 같은 경우가 많겠어? 다른 경우가 많겠어? 다른 경우가 당연히 많겠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야. 되니?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x하고 y분의 3이 같아요. 2x, y는 3이고요. 2y하고 x분의 3이 같아요. 2x, y는 3이야. 오! 우연찮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틀렸다가 아니라 이제 맞아떨어 바꿔줘야겠죠. 등호 성립 조건이 맞아떨어지니까 둘 다 쓸 수 있어. 만약 이 조건이 다르면 이걸 쓰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얘는 전개를 해서 푸는 게 오류가, 어떤 문제는 오류가 있고 어떤 문제는 오류가 없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거야. 알겠어요? 우연찮게 맞은 거야. 그럼 우리는 전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2xy 4xy 플러스 xy분의 9 플러스 2, 3, 6, 6, 62 이게 되니? 이렇게 쓰면 얘하고 얘가 뭐가 나와서 역수가 나왔네요. 역수꼴입니다. 역수는 아니고요. 문자만 봤을 때 역수고, 역수꼴에 합이 나왔을 때 우리는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2배, 4, 3, 12, 12 계산한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알겠어? 자, 산술기하는 두 개의 식을 가로를 전개한 후에 푼다가 산술기하 기본적인 생각이야. 전개한 후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2x x분의 3 얘하고 얘가 역수 형태죠. 얘하고 얘가 역수 형태야. 얘하고 얘가 역수고 얘하고 얘가 역수야. 식 각각의 역수들의 합이야. 그러면 그게 눈에 보였다면 얘를 루트 2x의 제곱 플러스 루트 y분의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지. 루트 2x의 제곱 루트 y분의 3의 제곱 그냥 표현만 한 거니까 틀릴 말은 없어.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루트 2y의 제곱 얘를 바꾸겠습니다. 얘를 루트 x분의 3의 제곱 얘를 루트 2y의 제곱 이렇게 썼단 말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뭘 쓸 수 있어? 코씨를 쓸 수가 있겠네. 는 안에 있는 거 곱하면 얼마야? 루트 6 더하기 제곱근 얼마야? 루트 6 코씨 그대로 쓴 거야. 그래서 2 루트 6의 제곱 24 됐니?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는 코씨로 쓸 수가 있다. 어떨 때 쓰는 거야 지금? 식하고 역수합 역수 대표적인 식의 모습은 지금은 이제 코씨로 쓰고 있는 중이야. 대표적인 식의 모습은 x 더하기 y 더하기 지 x분의 1 뭐 상수는 관계가 없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일 때는 코씨를 쓸 거라고. 쌤 루트로 바꿔줘서 보여준 거예요. 그네? 연습을 해가지고 얘의 루트 곱하기 얘의 루트 얘의 루트 곱하기 얘의 루트 얘의 루트 곱하기 얘의 루트 곱하고 해서 제곱을 쓸 거라고. 알겠니? 이제는 보자 이거지. 코씨를 이제 두 가지를 알려줬네요. 첫 번째는 뭐 제곱의 합의 형태와 1차식이 있어요. 제곱의 합 1차식 코씨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다항식과 각각의 역수들의 합의 형태가 곱해져 있는 형태는 코씨를 쓰겠다 이거지. 됐니? 그러면 126번은 가로를 풀면 산술이야. 가로를 안 풀고 역수가 보이면 코씨야. 뭐가 더 빠르겠어? 코씨가 더 빠르겠지. 가로를 안 풀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특히 2개짜리는 산술로도 풀어도 되고 코씨로 풀어도 관계없어. 근데 2개짜리는 대부분 풀이가 산술로도 풀어져 있어. 가로 풀어가지고. 근데 3개짜리는 산술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못 푼다가 아니라 어려워해. 무조건 3개짜리는 코씨로 가야 돼. 그럼 2개짜리도 그냥 코씨로 가야 된다 이 말이지. 루트의 제곱이 1 맞나요? 루트 A분의 1에 곱한 거야. 루트 B분의 4 2 해서 9 쉽게 끝나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129번 딱 보자마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고 A 플러스 2B가 있어. 코씨야. 자, 코씨가 너희들은 산술기하가 더 많이 써보고 코씨 많이 안 써봤을 거야. 그러면 코씨가 어디에서 사용되는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제곱의 합에 있고요. 뭐가 있어? 1차식이 이렇게 1차식에 합이 있으면 사용을 할 거야. 이렇게 있으면 코씨를 쓸 거라고. 또 뭐가 있다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이런 형태가 있으면 코씨를 쓸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자 이거지. 그러면 129번은 코씨인데, 자, 코씨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코씨 식을 적어놓고
코시는 연습한 만큼 풀 수 있어. 적어놓고 보면서 얘는 어디 들어갈 건지 쓰고 어디 들어갈 건지 쓰고 A, B 헷갈리면 안 돼.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다는 소리는 여가 A, 여가 2B, 1, 2, 여가 1의 제곱, 2의 제곱 만들고 문제 풀면 돼요.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림과 같이 지름이 5루트 2야. 그러면 연못 둘레의 길이 최대값. 둘레가 누구야? 연못이 뭐야? 직사각형이 연못이네. 직사각형 여가 x고 여가 y야. 우리가 아는 사실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제곱 50이 된다고. 그래서 둘레는 2x 더하기 y를 원하고 있지. 제곱의 합 1차 합 곱이라고요. 됐습니까? 됐어? 여기서 질문이 얘의 넓이를 구하라겠어. 그럼 xy야. 제곱합 xy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합 곱으로 읽어야 돼요. 제곱의 합 곱이야. 달라. 제곱의 합 1차 합이야.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얘는 뭐라고? 산술로 써야 돼요. 이래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문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절대부등식 쪽은 조금 이따가 와서 보고 뭐야 이걸 내가 풀어줬나? 아 수업 시간에 풀어줬구나. 아까 161번 설명했던 거야? 그냥 말로 설명했던 것을 지금 다시 제곱을 해서 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얘는 바로는 안 풀어지겠네요. 왼쪽 제곱하고 오른쪽 제곱해야 되겠네요. 그러지? 바로는 안 풀어지고 제곱해야 되겠네 일단. 네? 자, 주어진 식만 딱 봤을 때 얘만 봤을 때 이 형태가 지금 분수 형태야. 그럼 역수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 역수 형태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상수 이런 수는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식의 변형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 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역수꼴이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져. 눈에 보여야 돼 지금. 양수 조건이 있으니. 됐어요? 그때 x값은 어떻게 돼야 돼? 4x-3하고 x-3분의 4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x-3의 제곱이 1이 돼야 되고 x는 4가 되네요. 범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어쩐다고? 얘랑 역수 콧이라고요. 콧이. 근데 얘를 가로를 풀면 산수를 풀 거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는 바로 산술 두 번 써서 두 번 곱했다 이 말이야. 얘가 크고 얘가 크다. 크다 말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해. 아 얘가 크고 얘가 크니까 큰 놈을 곱했으니까 여기까지 된다고. 얘를 계산한 건 8이라고.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은 8. 어디서 틀렸다고? 요놈의 여기서 틀렸다고. 최소값 8이라 하는 순간 틀렸다고. 왜? 여기에서 뭐가 달라?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야. 첫 번째 등호 성립 조건은 2x랑 y랑 같은 거지. 두 번째 성립 조건은 x분의 2랑 y분의 2라고 똑같은 거지. 이 y는 x가 된 거야. 위에서는 2x는 y고 2y는 x라는 조건이 다르다고. 다른 조건을 집어넣었어. 위에 있는 xy 값하고 아래에 있는 x 두 개씩을
왼쪽 xy 값하고 오른쪽 xy 값을 다른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8이 나와버린 거야. 하나의 식에다는 똑같은 x를 넣고 똑같은 y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식에다가 산술기하를 2번 쓰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돼? 코시가 먼저 보여야 돼요. 더하기 역수의 합. 뭐가 보여야 돼? 코시가 보여야 돼. 알겠어요? 코시. 코시가 보였다는 것은 5a 플러스 3b a분의 5 플러스 b분의 3. 어떻게? 루트로 곱한다겠어. 함수이 돼야 돼. 이제 한 번은 연습하고 그걸 계속 바꿀 수는 없잖아. 우리는 바로 쓸 거고. 알겠어요? 얘를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렸다 하는 선생은 없을 거야고. 이것도 안 보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 싸대기 한 대 맞고 점수 주라면 돼. 그렇지? 보이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썼으면 얘가 4잖아. 질문이 얘잖아. 얘는 얼마야? 8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8이 16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이해되니? 됐어? 근데 얘를 코시로만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했지. 얘를 이렇게 안 풀고 얘를 가로를 풀어. 가로를 풀게 되면 요놈이 25, 요놈이 9에서 수로 나오고 요놈이 b분의 a, 요놈이 a분의 b에서 역수 형태가 나와서 그렇게 쓰면 산술이야. 보통 책이 그렇게 풀어졌을 거라고 해. 알았어? 하지만 선생님은 문제 푸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얘를 코시로 추천을 한다 이 말에 계속. 알겠어요? 얘는 뭐가 보여? 산술이 보여야겠지. 얘하고 얘가 역수 형태.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얘하고 얘를 똑같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제거가 되게끔만 하면 돼.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얘가 어떻게 돼? 9로 묶어내버리면 뭐 이렇게 만들어도 돼. 상관없어. 9x 플러스 3으로 나는 만들었어.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돼. 둘 다 바꿀 필요는 없고. 그럼 식이 같아졌어? 안 같아졌어? 안 같아졌잖아. x제곱이 9x제곱이 됐지? 9분의 1 곱하면 돼. 됐니? 뭐가 추가됐어? 3분의 1이 추가됐잖아. 뒤에 상수 3분의 1 쓰고 요거 두 개는 코시 쓰면 되는 거야. 아니 산수 쓰면 된다고. 2배 루트 없어지고 곱하기 3분의 4. 이게 되니 지금? 보이니? 연습하면 돼. 자, 이거는 조금 있다. 보여 안 보여? 예. 보여 안 보여? 산술일까요? 코시일까요? 뭐일 것 같아? 산술이야 코시야? 코시가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역수 형태가 보여서 약분이 돼야 돼. 계산하려면. 그러지? 분모에 있는 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보통 분모 다항식은 못 바꿉니다. 분모 못 건드려. 다항식은. 단항식은 건들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으니까. 다항식 못 건드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얘를 바꿔야 돼. 보이니? 이게 보여야 돼. 너희들이 이런 류의 문제를 코시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지금. 원래 루트에서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얘가 뭐가 돼? 2의 제곱이 되겠죠.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 이래 될 거 아니야. 이 값은 5분의 1이라고 있어. 5 넘기면 20이 되겠고, 원하는 것은 2a 플러스 3b는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얘가 넘기면 20이니까 20 마이너스 2 해서 마무리 질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보이니? 이게 보여? 아직 안 했어.
좀 보여야 돼 이제. 아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좀 생각이 더 올라야 돼. 조금 전에 했던 모습과 거의 같아. 역수 이쪽에 뭐가 필요하냐면 얘의 역수인 x 플러스 3y 플러스 2g가 있으면 감사하겠고 여기에 2x 플러스 g가 이렇게 있으면 감사하겠다 이 말이야. 얘하고 얘가 역수, 얘하고 얘가 역수. 콧이 사용할 수 있겠다. 얘하고 얘 계산했던 얼마야? 3x, 3y, 3g. 오케이. 보이니? 이 식을 보면서 아 이렇게 바꾸면 좀 편해지겠다라는 생각이야. 위에 있는 식 6 앞으로 빠졌고요. 여기가 x 플러스 3y 플러스 2g분의 1 2x 플러스 g분의 4 그다 이는 원래 있는 상수고요. 여기 루트 여기 루트 곱했어 1 여기 루트 곱했어 2 보이니? 보여? 안 보이면 연습하세요. 보여야 됩니다. 18 이렇게 쉽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질문은 뭐냐? 얘였어. 얘랑 얘가 지금 같아 안 같아? 현재 같습니다. 같은 식을 식의 모습만 내가 코시를 쓰기 위한 방법으로 바꿔준 거야. 할 수 있겠니?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얘는 뭐야겠어? 딱 봐도 더하기 형태잖아. 역수 더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 있으면 우리는 산수를 쓰겠다 이 말이지. 거기에 x제곱이 4x 남습니다. 이제는 최소값에 대한 얘기가 산수를 기하였고 코시가 있을 거고 2차식까지 있어요. 코시하고 2차식 붙어주는 문제. 뭐 붙여줘? 코시하고 산수라고 2차식 붙여준 문제, 코시하고 2차식 붙여준 문제 이렇게 있을 거라고. 단 등호 성립 조건은 일치를 해야 돼요. 2번 이상의 부등식을 썼을 거냐. 이 등호 성립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우리는 마무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199번도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선생님이 연구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이거를 연구하기 전까지 마서 다른 방법으로 많이 풀었어요. 근데 얘를 뭘로 보면 느낌상 역수의 합, 역수꼴의 합이 보인다고 하면 이게 뭐가 보여야 돼? 코시가 보이면 문제가 쉬워진다 이 말이야. 근데 코시가 잘 안 보여. 뭐 때문에 안 보이냐면 얘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를 a 대신에 마이너스 b 플러스 2를 넣을 수 있겠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얘를 계산하면 a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a 대신에 2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빠졌으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됐지? 그럼 이제 얘만 보면 이제 보여야 되겠네. 얘가 있으니까 여기가 a 플러스 2 b 플러스 2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코시를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질문은 얘가 질문이야.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야. 정확하게는 얘는 얼마입니까? a 플러스 b가 1하겠지. 6입니다. 그럼 얘는 넘기면 2분의 3이 되고 얘는 2분의 3보다 크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어쩐다?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서 등호 성립 조건 한번 써볼게요. 등호 성립 조건은 이것분의 이거 루트 나눠가지고 루트 나눠서 상관없어. 루트 나눠서 하는 거야. 이것분의 이것이 편하겠네요. 그럼 뭐가 돼? a 플러스 2의 제곱 이랑 이것분의 이거 4분의 2분의 b 플러스 2의 제곱하고 똑같네요.
A 플러스 B가 뿔마가 있긴 하는데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A 플러스 E가 뭐가 됐어? A가 B 대신 넣을까요? B가 E-A예요. 2A 플러스 4는 E-A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A가 뭐가 났다? A는 0이 됐다 이거고, A가 0이 되면서 B는 얼마가 됐다? 2가 된 조건입니다. 조건까지 생각하면 A 플러스 B가 2가 나왔어요. 보통은 1, 2를 많이 넣어보겠지. 근데 여기 묻는 질문은 0기가 답이었어요. 의미 아닌 두 실수라고 해서 0까지 들어가니까. 자, 이것이 하나의 찍는 방법. 수를 대입을 할 때 가운데 값 집어넣고 극단적인 값 집어넣다 보면 맞을 확률이 한 30%에서 50% 나옵니다. 운이 좋으면 확률이 올라가겠죠. 알겠어요? 이거는 산술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이 같은 값이라는 것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죠. 내가 확실치 않으면 뭐 집어넣어가지고 수를 쓸 수는 있겠다 이거지. 수를 뭐 내가 1 넣어봐서 계산해보고 0, 2 넣어가서 계산해봤더니 둘 중에 작은 것이 있을 거 아니야 정확하게. 둘 중에는, 셋 중에는. 그러지? 셋 중에 작은 답을 쓰면 확률이 한 30% 된다 이 말이야. 답답했을 때 푸는 거야. 무조건 풀란 소리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됐어? 198번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코씨가 떠올라야 돼. 이해되니? A분의 4, B분의 3, C분의 5. 그럼 뭐가 있어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주어진 것이 뭐야? 넓이가 8A 2로 나눠서 4A, 6B 2로 나눠서 3B, 5C가 넓이 6, 4, 8, 48, 24. 정확하게 주어졌네요. 얘가 있고 얘가 있다? 그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200번 주어진 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곱셈공식 변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알겠어요? 근데 곱셈공식 변형이 아니라는 느낌이 딱 여기서 받아야 돼.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생각이야. C의 최대값이야. 왜 C의 최대값을 주면 위에 식만 보면 A, B, C가 어떻게 하면 동등한 관계지. 그럼 얘가 C가 아니라 A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B일 수도 있고. 얘는 질문이 C가 아니고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다는 소리지. 다시 말해서 C를 물어봤다는 것은 A, B하고 C를 분리를 시킨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A 플러스 B를 5-C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11-C제곱을 썼다 보니까 A 더하기 B가 보였고 제곱의 합이 보였다. 코시입니다. 됐니?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코시 A 플러스 B의 제곱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자, 지금 선생님이 쓰는 식이 막 머리를 쓰는 식이 아니야. 이 말인 즉슨 이 식을 딱 봤을 때 어떤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지 요런 눈만 키우면 되고 식 변형만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연습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이쪽 산술기하는 보통은 산술 쪽이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코시가 나왔다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야. 안 나올 가능성도 많아. 코시 교육과정이 뺐다 넣었다 많이 하니까. 알겠나요? 하지만 나왔다면 어려운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이 책은 유난히도 많이 나오긴 했어요. 이 문제는 많은 책들이 나왔고 고등 4학년 때도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코시는 못 풀고 아마 곱셈공식 변형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넘어갑니다. 실수 조건에 의해서. 좀 애매하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